Alterny TV.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요분이 월요일마다 인별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컨텐츠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저희끼리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따로 맞아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봤고요. 뭐 이게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그냥 우리 좋겠습니다. 의견. 우리 의견. 우리가 잘나서 당신의 고민에 답을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을 했던 이유는 제가 고민이 많은데 제 고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주관적이고 나 편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의 고민에는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상대방의 고민을 듣는다는 느낌보다는 내 고민에 되게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이번에도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저희가 미리 인스타로 받았었는데 한 5-6분 정도가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이번에 사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5-6분의 고민을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려주신 분인데, 첫 번째 고민부터 약간 무게가 있어요. 누군가 혹은 자신과의 경쟁을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든 승리라는 의미에 대한 고민이 드는 요즘입니다. 무거워. 진짜 무겁다. 진짜 무거워. 나만큼 무거울까? 네가 제일 무겁지 여기서. 내가 제일 무겁지. 자, 왜 제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무겁다. 나. 얘가 제일 무겁지. 몇 킬로인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사실 경쟁을 안 할 순 없잖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근데 이게 1차원적으로는 타인과의 경쟁이 제일 먼저 보일 거고, 그걸 벗어나면은 결국 이분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자신과의 경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있어. 어제 나보다 나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든 뭐 계속 그런 트렌드가 생기는 거잖아. 자기 개발서도 많이 보고, 또 뭐야, 요즘 주 5일째 52시간 되면서 퇴근 이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 뭘 배운다거나. 그게 다 어제 나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경쟁이 아닐까? 근데 사실 그래요.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남을 눌러야 되고 어제의 나를 이겨야 되고. 근데 그게 과연 발전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과연 어제의 나보다 우수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휴먼이 되는 걸까? 몰라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승리라는 게 영어로 윈이잖아요. 뭐를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et이에요, get.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경쟁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거기서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내가 나와의 경쟁에서도 이기면 나는 거기서도 뭔가 얻어갈 수 있고, 이 승리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윈보다는 get이 낫다. 윈보다는 get이 낫다.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진짜 맞다. 그지? 진짜. 이게 이겨서 아, 뭐야? 네. 이겨서 뭐해? 그냥 얻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윈을 했을 때 남는 거는 그 짧은 명예, 그렇죠. 기억되지도 않을 명예가 생기는 것 같은데, get을 하고 나면 내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는 거거든. 그렇지.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거지. 그지? 그게 그래서 이제 발전이 된다라는 면에서는 윈보다 get을 생각하는 게 낫다.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이겼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가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이 내 안에 쌓이면은 그게 자신감이 되고 자존감이 되겠지. 저도 경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인턴을 하면서 그 중에 살아남아야 되고,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남을 이겨야지 돈을 버는 그런 일이잖아. 근데 그게 허무해, 이기고 나면. 차라리 졌으면은 교훈이라도 남거든. 이기면은 왜 이겼는지 몰라. 내가 잘난 것 같아, 그냥. 그리고 그게 오히려 승리감을 가지고 있다가 또 누군가한테 패배를 했을 때, 경쟁에서 패배를 했을 때 상실감이 너무 크고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윈을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겟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잘 해석했니? 경쟁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남는 게 없어. 모두가 맞아요, 제로가 진짜. 되는 싸움이야. 근데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승리라는 의미, 말 그대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승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아 그렇지. 자 그리고 또 한 분, 저랑 친한 친구가 산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올렸어요. 코로나 언제 끝나요? 산 가고 싶어서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름이면 끝나지 않을까? 자, 제가 어제 스탠리 앤 모건에서 분석한 기사를 봤는데 오. 거기서 예상하기로는 전 세계의 80%가 걸린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8월 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안 끝난다는 거야 뭐야? 끝나길 기다려서 산에 가기엔 당신 산 좋아하잖아. 최대한 잘 가리고 준비하고 해서 갔다 오는 게 오히려 동네를 걷는 것보다 산을 걷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정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산이 있으면은 그 산에 가도 돼요. 마스크 열심히 마스크하고 끼고 손 깨끗하게 씻고. 소독 깨끗하게 하고 그래 장갑 꼭 껴. 그렇게 하면 돼요. 얼굴 만지지 말고. 응. 사람이 없을 시간에 가. 지금 시간. 지금 한 새벽 2시, 3시 이렇게 우박 되게 좋아. 무박 좋아. 왠지 알아? 산에 가서 별똥별 볼 수 있거든. 아 맞다. 얼마 전에 원적산에서 별똥별 봤다는 거. 나는 별똥별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또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또르르 또르르. 저거 폭죽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멋진 근데- 풍경을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안 보나? 물론 조심은 해야 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조심해야 돼. 많이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오케이? 해결됐죠? 산에 가고 싶으면 가야지. 아 근데 이 친구가 왜 고민인 건 알아. 아기가 있어. 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 참는 게 답일 수도 있겠다. 애가 있으면, 응. 애기가 있으면 좀만 참자. 아기 인생도 있는데. 참으세요. 오케이. 참는 걸로. 응. 자 다음은 이분이 약간 회사에서 팀장급인가 봐요. 새 팀원을 선택할 시점인데 온도가 맞아서 끌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경험이 적지 않아서 당장 팀의 전력이 될 사람, 요 둘 중에 고민입니다 라고 했어. 나는 B. B? 경험이 적지 않아서 당장 팀의 이성적인 전력이 될 사람? 왜냐면은 회사는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거를 먼저 더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선. 오케이. 근데 이분이 아마도 나랑 거의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인 이유가 너무 와닿는 게 사실 우리는 다 협업이거든. 팀 한 명 한 명이 이 밑에가 이걸 해서 그 바로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그 윗사람이 위에 보고하고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고 얘가 그림을 만들면 나는 글을 써야 되고 그걸 맞춰서 그 글에 공감해서 다시 그림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야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와, 저 사람 경력이 화려해. 저 사람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어. 하지만 나랑 맞지 않았을 때 시너지가 전혀 안 나는 거야. 근데 또 나랑 되게 코드가 잘 맞아. 근데 일을 했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쟤한테 봤던 가능성을 발휘를 못해. 그럼 나도 되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건 되게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 하지만 나는 팀장이신 것 같은데 팀장으로서 자기의 능력에 자신이 있다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뽑아서 잠재력을 뽑아내주세요. 근데 혹시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팀장으로서의 경력이 부족하다거나 당장 내 능력만으로 팀을 키울 자신이 없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약간 약해 보인다 하면은 당장 팀의 전력이 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는 본인의 상태, 본인의 위치에서의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저는 일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일이 재밌어야 되는데 아무리 일을 잘해도 코드가 안 맞으면은 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 일을 좀 못하더라도 코드가 맞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선 키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키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어려우시면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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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오케이, 이건 편집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어려운 한데. 문제다.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다. 본인에게 달렸다.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근데 그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남은 질문들 중에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 일단 던져봐요. 다음 거? 이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되게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사업을 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친구여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민. 사는 게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오늘도 우리 무거운 짐 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컨대 사는 게 백패킹 같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이런 거야? 그러면 즐거운 건데? 근데 어떤 그 책임감이랄 것도 있고 조바심이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든 거 아닐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정적인 거에 있어서도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치, 가족. 내가 만약에 그렇게 봤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화이팅! 화이팅. 밖에 없어요. 되게 사람이 화이팅이라고 말하는 한마디 그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그냥 어떤 일에든 다사다난한 상황들이 다 있으니까 버텨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나는 그래. 나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화이팅, 힘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이 있어. 내가 막 힘들다, 원래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원래 그래, 힘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힘내. 힘이 안 나는데? 더 낼 그런 힘이 느낌이 없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화이팅, 힘내요 라고 하고 싶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알기로는 잘 될 사람이고 그만큼 잘 될 능력이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잘 될 거니까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즐겨도 계시. 나한테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코로나만 지나면 잘 될 나 거야.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엄청 잘 될 거야. 부자 돼. 부자 되면 좀 나눠주고.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책임감 그리고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 왜 이렇게 나 혼자 무겁게 살아간다라는 기분이 드는지는 알아. 실패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시작한 일 멋지게 해 나가고 싶을 뿐더러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고 짐이 무겁고 그런 기분일 거야. 근데 즐거웠으면 좋겠어. 하고 싶었던 일이고 잘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리고 그럴 능력이 된다면 더 즐거워도 되지 않을까?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을 많이 하던 친구였어, 내가 알기로. 근데 이제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더 컸으면 좋겠어. 솔직히 성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없고 세상 일이 실패해도 된다라고 해서 실패하는 일도 사실 없거든. 근데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똑같이 믿음으로 답하면서 직원이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날 믿으니까 나도 너 믿어 라는 게 즐거움의 시작이 아닐까? 서로 일할 만 나는. 근데 대표가 실패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대표를 믿고 있던 직원은 그 부담이 또 전염이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 잘 될 겁니다. 그거를 본인 스스로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잘 될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 거고 높은 산은 낮아질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조금 더 기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디에 대표로 있으면 그 회사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나는 이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있지. 그러니까 그 짐을 그냥 여행 갈 때 싸는 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행을 가서 내가 계획을 정말 잘 세워도 그 계획대로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게 지금 계시는 그 자리랑 똑같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어디서든 허들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그 짐을 메고 허들을 넘어가는 걸 여행 다니면서 조금씩 생기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담을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담이 없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회사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장의 부담이 없으면은 밑에 사람들은 그냥 뭐 저 사람 노네? 니나노지. 나는 이 부담감을 그냥 좀 즐겁게 보고 나중에 여행의 끝자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내 회사가 얼만큼 더 발전을 해서 끝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짐이 좀 가볍고 그렇지 않을까. 물론 제가 당사자는 아니어서 좀 쉽게 얘기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죠. 이게 부담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짐은 있으면 덜어내면서 여행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불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없을 건 없는. 뭔지 알지?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없는 게 없는 그런 대표가 될 수 있겠다. 마음이 무거운 만큼 그렇게 뭔가 챙기고 준비하는 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반드시 쓰일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타잔 생각. 옛날 광수 생각 같다. 아. 하나, 둘, 셋. 자, 새소리도 들리는데 한번 해봅시다. 백수 6개월 쉬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일해도 모자랄 판에 밤새 고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할까? 내 이 친구를 아는데 엄청 뜨거운 친구야. 그러니까 뜨겁다는 게 그냥 개인으로서 온도도 되게 높은 친구고 속에 있는 에너지나 열정 같은 거 굉장히 뜨거운 친구야. 그래서 사실 이 고민의 핵심은 나는 이건 것 같아. 밤새 일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열정을 빨리 쏟아붓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는 게 너무 쫓기고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조금 쫓기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그 열정이 식을 리 없고 6개월 동안 그대로면 식을 리 없고 그 에너지가 빠질 일 없으니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신의 온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분 좋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너무 이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평생을 백수로 살 리는 없어. 어떤 일을 하든 뭐 자기가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이 생기면은 바로 즉각 투입돼서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백수 6개월? 백수 1년? 뭐 아무 상관없어요. 백수 하루 차든 이틀 차든 6개월 차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뭔가 열정이 뜨거운 게 느껴지는 친구라면 밤새 고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고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정말 이 기간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정말 쏟아부을 수 있을 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너무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본인의 온도가 이 정도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그래요. 동의합니다. 살다 보면 놀 때도 있고 자이든 타이든 일을 안 할 때도 있고 뭐 논다 그래서 일을 안 구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든 낚시를 하든 캠핑을 하든 뭐 하다못해서 집에서 잠을 자든 하고 싶은 것 좀 하다 보면 리프레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 확실히 쫓기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뭔가 공백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충전? 재난소득 신청하세요. 뭐 재난소득? 네. 코로나? 네. 아 6개월 차인데 되나? 다 준다면서요. 아 그래? 근데 서울 쪽은 모르겠는데 경기도 쪽은 뭐 다 준다면서 인당 10만 원씩. 경기도에서만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서울은 아니야. 아무튼 이 친구 우리랑 낚시를 같이 해보기도 했던 친구인데 너무 그 집안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나와서 우리랑 같이 낚시 한번 또 하면서 머리 한번 식힙시다. 그때 얘기 더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고민이네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무증상 감염자일지 모른다는 걱정에 선뜻 찾아뵙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요즘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이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보낸 거야. 너무 갑자기 무겁잖아 뭔가.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또 어디 뭐 외국 가서 돌아와서 되게 기침도 나오고 불안한 상태인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네? 주말 고민 그냥 있는 그대로인걸요? 라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서 내가 오히려 놀랬어. 글쎄 이거 고민? 제가 무증상 감염자일지 모른다는 걱정. 일단은 본인이 감염자일 확률 자체가 일단 낮고 그 감염자 중에서 무증상 감염자일 확률은 더더더 낮은데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으면은 찾아뵙는 게 맞고 근데 만에 하나 이 시국에 이런 걱정에 찾아뵐 수가 없다. 그러면 전화 자주 하세요. 전화 자주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영상통화해. 영상통화. 모르겠어요. 나도 아직 부모님의 입장이 돼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요? 내가 부모가 언제 돼? 새끼야. 돌싱 아니야 돌싱? 만약에 내 자식이 못 찾아오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라도 얼굴 비추고 얼굴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은 찾아오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용돈 드리고 싶으면 계좌로 드리면 되지.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걱정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중에서 최선의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상이 무너지는 요즘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뭐가 무너졌는지. 본인이 생각을 해서 정말 큰 게 무너졌다면 걱정일 수 있는데 정말 어떤 순간적인 것들이라면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이 꽤 많이 있더라고. 일상이 무너지는 요즘, 수익이 무너지는 요즘, 월세를 못 내게 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자영업자분들 코로나 끝나자마자 아주 돈줄 내러 다니겠습니다. 얼마나 있다고 돈이? 아, 나 좀 있지. 돈 쓸 때도 요즘 없어졌는데 아주 돈줄 내러 가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요. 전화 자주 하세요. 전화. 뭐 전화한다고 싫어하실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하실 거니까 전화 자주 하시고. 요즘 뭐 랜선 감염 되는 거 아니잖아. 랜선 감염 힘들어요. 그거 되게 희박한 증상이긴 한데 랜선 감염 되는 거 아니니까 전화 자주 하시고 뭐 안 되겠으면은 손편지라도 하나 써서 보내세요. 손편지에다가 뭐 5만 원짜리 하나 넣고 보내면 좋아하시겠지. 좋네. 뭐 마음은 그런 거 다 아시니까 얘기 안 해도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편지 좋다. 언제 이 시국이 아니면 언제 또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서 그렇게 보내보겠어. 괜찮은데. 뭐 어디 주변에 엽서 이쁜 거 있으면 그런 거라도 하나 적어서 보내시면은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능력 있잖아요. 능력 있으니까 본인 얼굴로 엽서 하나 만들어서 손편지 한번 써봐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봐. 그 엽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 냉장고에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기분 좋은 상상들을 하면서 이 시국 코비드 잘 이겨내 봅시다. 파이팅 하시고요. 이 정도면 뭐 이 친구의 고민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보내주신 고민은 저희가 이번에 다 얘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이게 일단 처음 시작을 해본 건데 일단 우리끼리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게 조금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는 또 해볼까 해요. 괜찮아? 괜찮았어? 또 해봐도 돼? 모르겠어. 이거 반응 봐서. 우리가 뭐 흥행을 바라는 거야? 만약에 이 고민을 올려주셨던 분들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으면 저희는 또 해볼 생각이고요. 다음 주말에 저희가 또 어딜 나갈지 몰라요. 산으로 갈지, 섬으로 갈지, 아니면 낚시를 갈지, 우리 집 마당에서 텐트를 칠지. 평창 타잔네 집에 또 갈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저희가 어딘가를 나가게 된다면 계획이 잡히는 대로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받아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10,000원씩 보내요. 10,000원씩. 그놈의 만원. 안녕.